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주요 그룹들이 이달 말부터 일제히 하반기 공채를 시작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과 맞물려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다소 늘린 만큼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용 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난 기업은 삼성입니다. 최근 대규모 투자 고용 계획을 발표한 삼성은 지난해 모두 10,000명을 뽑았는데 올해에는 하반기에만 10,000명을 채용합니다. 향후 5년간 45,000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힌 현대자동차그룹은 하반기에 공채로 약 6,000명을 뽑고 이와 별도로 상시 채용을 진행합니다. SK그룹은 올해 지난해보다 300명 늘어난 8,5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10% 늘린 LG그룹 역시 6,000명을 하반기에 채용하고 롯데는 작년과 비슷한 7,000명 내외를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채용을 확대합니다. 하나그룹은 역대 최대 인원인 6,500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고 신세계그룹 역시 10,000명 이상 뽑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개인의 직무 적합성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기업들의 다양해진 채용 방식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올해 대기업들은 전년 대비 채용 규모를 다소 늘려잡고 있습니다. NCS, 블라인드 채용, 역량 중심의 채용을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만큼 역량 중심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시는 요령이 필요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업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나서면서 채용 시장에도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 올해 하반기 모두 2,7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 비리 여파 이후 첫 대규모 공채여서 금융권도 공정한 채용 구조 만들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하반기 금융권 채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 우리, K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6곳은 올 하반기 최소 2,000여 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은 680명을 채용합니다. 하반기만 보면 채용 규모가 다소 줄었지만 상반기 채용을 대폭 늘렸던 만큼 올해 전체 채용은 작년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금융권은 보수와 직업적 안정성이 좋은 인기 직장이어서 100대 1 수준의 높은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금융권 채용 비리 여파로 채용 전형 방법이 상당 부분 바뀌었다는 점은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중은행 전형에는 이른바 은행 고시로 불리는 필기 시험이 10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필기 시험도 기존 외주를 주는 방식에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기반으로 바꿔 객관성을 높이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채용 전 과정 또는 면접에 외부 전문가 다수를 참여시키는 방식도 도입됩니다.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됐고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한국은행은 지원서에 대학교 이메일을 금지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고 금감원은 채용 계획부터 합격자 결정까지 채용 전 과정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난 속 괜찮은 직장으로 분류되는 금융권이 채용 비리 차단에 나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지난달 30대에서 40대 취업자가 도소매업, 제조업 등 여러 업종에서 줄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와중에 자영업은 과당 경쟁 상태여서 실직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30, 40대 취업자 수는 작년 7월에 비해 약 38만 명이 줄었습니다. 경기 악화 국면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와중에 제조업, 건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은 도소매업에서 감소세는 두드러졌는데 두 연령대를 모두 합치면 모두 13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조선, 자동차 분야의 구조조정이 장기화하면서 제조업에서도 양 연령대를 합쳐 6만 5천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반면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에선 각각 4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또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집중된 곳에선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선 4만 4천여 명이 늘었고 공공일자리인 공공행정 등의 취업자는 30대에선 2만 8천여 명이 늘었지만
40대에선 약 2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증가 규모가 적어 감소세를 꺾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이 과당 경쟁으로 내닫는 상황에서 제조업 구조조정 대상들이 갈 곳이 없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상황 악화, 그리고 자영업의 전반적인 여건 악화 등이 겹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업종별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자금 지원, 경영 비용 부담 줄이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어가를 제외한 전국 2명 이상의 가구의 소득 수준을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올해 2분기 실질소득은 월 평균 127만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만 6천 원 줄었습니다. 올해 2분기 1분위의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실질소득 감소액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1분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분기 기준 122만 8천 원이었던 지난 2011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인재 첫 번째 덕목으로 소통과 협력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한 결과 소통과 협력을 꼽은 기업이 63개사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성, 원칙과 신뢰, 도전정신, 주인의식, 창의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5년 전 조사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당시 소통과 협력은 7위였으나 올해 1위에 올랐고 당시 1위였던 도전정신은 4위로 내려갔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하반기엔 보다 과감하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장 실장까지 최근 경제 기조를 둘러싼 논란에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이경희 기자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7개월여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국민들께 정부의 방향과 목표를 소상히 설명드릴 시점이라고 말문을 연 장 실장은 고용 등 일부 경제 지표가 악화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상황은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항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제 성장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만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에서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국내 수요, 즉 소비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양극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정책 기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최근에 고용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더욱 체계적으로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장 실장은 일각에서 고용률 하락의 모든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데 불만을 드러내고 소득주도 성장 대신 혁신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필연의 관계라고 맞받았습니다. 장 실장은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건설 경기 부양 등 단기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하고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재정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연금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이 3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 혜택이 그만큼 좋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의무가 아닌데도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이 3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입한 사람은 34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도 본인이 원하면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임의 가입자는 2011년 17만 1천여 명으로 10만 명을 돌파했고 이듬해에 20만 7천여 명으로 늘었다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17만 7천여 명으로 뒷걸음질했습니다. 이후에도 2014년 20만 2천여 명으로 다시 증가해 지난해에는 32만 7천여 명으로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임의가입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보다는 고소득층의 노후준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하기 때문인데 국민연금 보장률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임의가입자의 40% 이상이 월소득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이며 월 5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가입 비율은 0.6%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한 연령 60세가 지났는데도 계속 보험료를 내며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이른바 임의 계속 가입자는 지난달 말 현재 42만여 명에 이릅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 2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570만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연간 최대 600여만 원의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속빈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벌써 네 번째 지원책이에요. 그간의 방안들이 신통치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도 수조 원을 풀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일부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푼돈만 7조 원 규모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지원 요건 완화,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으로 지원하는 현금만 해도 6조 원인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이하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이 자금은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요.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30인에서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 60세 이상 고용 위기 지역 근로자나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 근로자 등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최저임금 영향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에 타격이 일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 자금이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을 늘린다 해도 종업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는 등 복잡한 신청 조건들이 있어서 집행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나홀로 사장님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는 지원책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1인 사업장의 자영업자를 뜻하는 나홀로 사장님은 대다수가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자금도 부족하고 가족의 희생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런데 일자리 지원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1인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참고로 나홀로 사장님은 경기 여파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한계 상황에 몰리며 그 숫자가 9달 연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지원책의 주요 요지는 정부가 급작스럽게 올린 최저임금에 대한 여파를 최대한 막고자 함이었을 것 같은데 이로 인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 사업자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정작 부족하게 된 거군요. 게다가 기준도 까다롭고 다수를 위한 지원책이 아니었다면 이미 오래 잡혀있는 예산의 집행 성적도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도 3조 원 규모로 투입이 됐지만 현재까지 쓴 돈은 40%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는 건데 1인 사업장은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도 다른 지원 체계는 나홀로 사장님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1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월 평균 22,000원 줄여주고 고용보험료를 기준 보수해서 1에서 2등급은 50%, 3에서 4등급은 30%를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종 수수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장기간 버텨내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번 지원책에서는 이 카드 수수료나 세액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 대상에는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있으니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는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지원책에서는 카드 수수료 완화와 다양한 세제 지원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선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사업자의 대상 카드 매출세액의 공제 한도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리고 1.3% 우대 공제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식점이 식자재를 이용할 때 세액 공제를 해주는 대상 금액을 현재 매출액의 최대 60%에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5% 늘리기로 했습니다. 간이 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높아졌는데요. 현행 기준인 연매출 2,4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도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주택 월세액의 공제를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책의 대부분이 기존 정책의 확장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재정 투입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자영업자들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해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 단위의 재정이 투입되지만 혁신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이 범위가 지원 금액만 높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외에도 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도입은 이 카드 수수료에 힘들어했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QR코드 기반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통해 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이번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로페이의 경우는 플랫폼 구축에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서 당장 내년에 도입이 가능할까에 대한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편의점 가맹주의 경우는 담배 매출 중 세금 부분을 카드 수수료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빠져서 아쉽다는 입장인데요. 담배값은 편의점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업주들에 따르면 세율이 높은 담배 특성상 매출이 실제 소득보다 과장돼서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카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점포당 연 256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소상공인협회는 정부의 대책에 반발하면서 오는 29일에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차등적 최저임금과 담뱃값 세율 면제 등 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제기해왔던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도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카드사들의 입장과 지나치게 낮았던 임금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꾼다는 의미에선 지금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겠지만 경기 불안으로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겐 이번 지원책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원 대책에서 식사 시간과 야간에는 주차 단속을 하지 않고 영업점이 모르고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하는 안까지 포함되어서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현재 지원책을 보강해서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벌써 4번째 발표입니다. 또한 지금 정부의 임기도 1년 반 남짓 남았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계획이라고 하지만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자영업자들에겐 정부의 지원 대책이 그저 부족하게만 보일 텐데요. 5번째 수정안은 반드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